안녕하세요. 장두성입니다. 저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하고 오는 바람에 숨이 좀 차는데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KT에서 만들고 있는 그 기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대화 비서를 저희가 한 2.5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올레 TV에서 이제 대화형으로 검색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는 걸 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기가진이 대화 비서, 저희는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데요. 기가진이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올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좀 가려고 한다.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을 시작을 할 때 기가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으로 좀 시작을 할 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그 인터페이싱 하는 도구가 이제 좀 더 바뀌어 나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제 앰비언트 UX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제 앞에 있는 TV하고 얘기도 하고, 길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이제 창문하고 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UX가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하기 전에 이제 현재는 이제 PC 검색에서 지금 이제 모바일 앱 검색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모바일 앱 검색에서 앰비언트 UX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뭔가 더 이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랄지 아마존, 구글 등 다 모두 이쪽에 이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가진이라는 이제 단말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 안에 들어가는 대화 비서를 저희는 기가진이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말에 그 기가진이 어시스턴트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향후 이제 첫 단계는 이제 거실에 있는 홈 영역에서의 이제 비서 영역을 하는 걸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오픈한 게 SDK를 오픈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오픈을 해서 그 전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드 파티 분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같이 개척해 나가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앞으로 해 나가서 이제 그 어떤 지식 QA랄지 또는 어떤 쇼핑이랄지 다국어 대화랄지 또는 이제 콜센터랄지 이런 여러 영역을 해서 현재 지금 방향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간략히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가진이 어시스턴트 대화 비서의 그 어떤 정의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성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주변의 오감을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내가 눈짓만 해도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대화 비서가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앰비언트 UX가 되도록 위치에 제약 없이 어디서든지 주변의 어떤 단말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대화 비서가 돼야겠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 사용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깊은 전문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이제 대화 비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모든 깊은 영역에 대해서 모두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전문 지식별로 대화 비서가 있고, 이네들 간에 서로 이제 내 뒷단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이제 콜라보레이트한 어떤 에이전트가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는 지금 다 이제 대화 비서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 이제는 대화 친구가 돼야 되겠고요. 대화 뭐 대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대화 뭐 이제 펫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과 같은 대화 비서로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방향을 잡고 생각하다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화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여러 기술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하는
부분이 이제 대화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었겠고요. 사용자에게 음성 인식이랄지 공간 인식, 사물 인식 등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겠고, 이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제 감성 인식을 해서 통합된 의미 인식을 하는 부분이 앞단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보내야겠지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어떤 상황에 어떤 단말로 내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응답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감성 채팅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얘네들을 각각의 단말에 내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보이기는 이 앞단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뒷단에는 굉장히 이 부분들을 협력적으로 추론을 하고, 어떤 상식이랄지 전문 영역, 그다음에 추천이랄지 개인화 프로파일링 등등에 대해서 각각 제공하는 독립된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NLP랄지 그 인퍼런스 부분, 그 다음에 날리지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시스 부분들이 있었겠고요.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이 각각에 대해서 각자기 그 전문 업체들이 오셔가지고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인퍼런스 NLP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오늘은 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겠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진이를 단말을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가진이 단말은 저희가 그 초반에 시작할 때 거실에 놓는 형태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TV 화면이 있는 그 단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그 더실 단말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셋탑박스, 이제 집안에 있는 TV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건 이제 기가진의 이제 어떤 IPTV의 셋탑박스에 저희가 개합 이사를 첫 번째로 좀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보통 IP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셋탑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IPTV라고 좀 빨간색을 붙여놨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이제 포지셔닝은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 SKT 누구랄지 클로바, 이거 스펠링 잘못됐네요.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오디오만 이용한 형태로 시작을 했다면은, 저희는 이것들 좀 더 확장을 해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이 제공해주는 형태로 좀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주로 낮에는 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밤에는 이제 TV를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성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I 스피커에서는 주로 이제 음악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낮에는 음악이지만 밤에는 이제 TV를 보는 형태의 단말 형태를 저희가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그 유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일반적인 AI 스피커하고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실제 저희 진이를 통해서 이제 요청해 오는 어떤 쿼리랄지 질의문을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최근에 동일한 음악을 요청을 하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 젊은 친구들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김광석이랄지 뭐 임창정이랄지 굉장히 어떤 그 30, 40대에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가수들 좀 더 많이 지금 불러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취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맘앤키즈가 중요한 사용자층을 타겟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계층을 좀 더 넓히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제 사용량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영상 콘텐츠나 음악 단말 등을 제어하는 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좀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현재 이제 오픈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전체의 음악 영상이 한 절반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단말 제어까지 하게 되면 50% 좀 더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채팅이 주로 위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외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검색 추천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은 지식 검색 쪽입니다.
실제 그 비서 대화들 중에서는 이제 지식이나 웹 검색을 하는 게 한 3% 정도 좀 제공되고 있고, 이게 좀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요. 뭐 날씨나 날짜, 그다음에 IoT, 뭐 타이머, 커머스, 교통, 음식 배달, 굉장히 많은 형태의 유형의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가장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통합 미디어인데요. 저희가 타겟을 거실로 잡다 보니까 그 단순하게 음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TV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음악도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가수이면서 그 TV에도 나오는 분들도 많고, 동일한 제목인데 그 음악 제목도 있고 뭐 영화 제목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정확하게 어떤 음악을 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안 하고요, 그냥 뭐 김광석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김광석이 가수인지를 알아서 이제 가수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초기에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겨울왕국 찾아줘 하게 되면은 관련된 겨울왕국에 대한 어떤 영상 컨텐츠와 음악 컨텐츠, 그다음에 TV 컨텐츠 등등을 통합해서 검색해주는 UI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그 굉장히 뭐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두 가지 내용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효리 틀어줘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효리가 음악도 하지만 요새는 예능이 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이 사람한테는 예능을 틀어줄 것인가 음악을 틀어줄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그 대화 시어리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사용자한테 이제 확인해서 물어봐라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대화 이론의 정석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도 갈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는 그 사용자한테 자꾸 당신이 말한 게 뭐냐라고 자꾸 물어보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UX들 좀 더 고민을 해서 현재 지금 단말이 지금 음악을 틀고 있을 때는 이효리 음악을 틀어주고, TV를 보고 있을 때는 이효리의 VOD를 찾아주고, 이런 형태로 단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 사람은 굉장히 음악을 굉장히 사용하는 분이다 그러면 이효리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취향이나 단말의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질문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액션을 해주는 형태로 저희가 상황 인지형 검색 추천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보완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효리가 이제 신곡을 발표한 날이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예능을 VOD를 틀어주더라도 그날만은 이제 이효리의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이효리의 음악이 새로 나왔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강조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초반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입력이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이 중에서 어떤 미디어를 찾아주고 현재 어떤 미디어가 있으니 뭘 제공할 것이라는 건 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검색 추천이 있겠고요. 어떤 커머스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내용들, 그다음에 지식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이런 각각에 대해서 독립된 형태의 추론 시스템이 각각 존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티브 인퍼런스 방식을 저희가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얘네들 간의 어떤 우선순위랄지 또 중요도랄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내주는 형태로 저희가 계속 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작년 말에 이제 출시했던 때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고요. 10월 초에 저희가 기가 어시스턴트 2.0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해 나간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진이 어시스턴트 2.0에서는 주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게 어떤 문맥 기반한 대화,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화, 믹스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대화 SDK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스킵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제 문맥 대화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사람은 정말 그 대화를 할 때 기억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변의 그 센서 정보들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이제 기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센서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걔네들 중에서 내가 얘에 관심을 둬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워킹 메모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기억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워킹 메모리는 한 3초 정도가 한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3초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3초 내에 다시 그 앞에 그 이미지가 또 나타나면은 이제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리허설이 되어야만이 계속 그 메모리에 계속 남아 있는 그런 걸 이제 쇼텀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들 중에서 일부는 한 1분 이상 또는 뭐 한 30분 이상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버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해서 어떤 사건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부분들은 좀 더 길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길게는 30분까지 이제 워킹 메모리에 계속 남아 있는데요. 사람도 워킹 메모리가 굉장히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게 되는데 다시 워킹 메모리가 일어나게 될 때는 내 아주 심연에 깊이 들어있는 어떤 롱텀 메모리에서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와가지고 그럼 내가 SF를 좋아하지? 그래서 SF를 찾아봐야지? 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워킹 메모리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지게 되면 얘네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롱텀 메모리에 이제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황 정보, 그 현재 단말의 위치랄지 이런 거 상황 정보로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3분 내에 현재 지금 앞사람과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는 이제 문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들을 좀 더 이제 오랫동안 기억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력 정보라고 해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쇼텀 메모리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롱텀 메모리라고 해서 어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뭐고 뉴스가 뭐고 내 습관이 뭐고 이런 형태로 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 정보, 문맥 정보, 이력 정보, 취향 정보를 대화에서 적절히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대화를 이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주로 오픈한 것은 이제 문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보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을 잘 이해하는 이제 진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문맥 정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냥 앞에 말했던 걸 이해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크게 세 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해석하는 기술과 앞에 말했던 것을 이제 대명사로 이것 저것 그것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해석하는 이제 대명사 참조 해석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략돼 대명사까지도 말 안 하지만 생략하는 부분들을 예측하는 기술, 이제 세 가지 기술을 융합을 해서 저희가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말에 오픈할 때 이제 이런 그 대화 시나리오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날씨 어때?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하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제주도의 날씨를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다음 주도 알려줘. 그러면은 제주도의 다음 주 날씨를 물어보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타스크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에 기반한 대화 해석을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프레임에 기반한 대화 해석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채팅을 넘어간다는 거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프레임에 기반한 이제 해석 방법은 어떤 특정한 날씨를 물어보는 문장이 계속 이어질 때는 그 안에서는 프레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다른 도메인으로 바뀌고 나면 그 프레임을 다 이제 리셋하고 채팅에 맞는 프레임 구조를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말했던 내용이 뒤쪽에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좀 그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주제가 전환된 대화, 이렇게 날씨 문의에서 채팅으로 전환된 대화에서도 뭐 거기 가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이 중에서 이제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각 그 문단만의 그 문단 전체가 어떤 내용을 좀 찾고 있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좀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대명사 해석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복합 지리 해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개의 그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문을 보통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죄송합니다. 뭐 TV 끄고 조용한 음악 틀어줘, 또는 뭐 볼륨 최대로 해서 뭐 음악 좀 틀어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문장을 두 개로 잘라 가지고 각각을 해석하는,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이런 그 수사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석하는 걸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말을 잘 이해를 했으면은 말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의 이제 대화 비서들은 이제 주어진 말에 굉장히 그 대답을 잘하는 이제 그런 비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비서가 우리가 원하는 비서가 맞는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와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말도 같이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대상이 이제 앞으로는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대화를 해석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유저가 항상 모든 대화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유저 이니셔티브 이제 대화에서 유저가 먼저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또는 시스템이 답변을 이제 이어나가기도 하고는 믹스드 이니셔티브, 서로 양쪽이 서로 이제 주도권을 갖는 그런 대화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갈 방향은 이쪽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화 비서가 그러면 언제 말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문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딥 유저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이제 심층 해석을 통해서 언제 말을 할 것인가를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컨텍스트나 이제 도메인 날리지를 굉장히 많은 날리지를 같이 다이얼로그 인퍼런스에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TV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심히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불쑥 말을 걸면 굉장히 불편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의 상황이랄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좀 몇 가지를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운 음식 좋아해?라고 이제 얘기한다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좋아합니다라고 이제 끝낼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매운 음식 중에서 뭘 더 좋아하세요? 라고 이제 발화를 유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사람이 떡볶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떡볶이 참 좋습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떡볶이를 배달시켜 줄 수도 있는데 한번 시켜 드릴까요? 라고 이제 서비스를 제안을 한다거나, 어떤 혹시 주문하려면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라고 이제 가이드 발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로서는 이런 발화 유도나 서비스 제안 가이드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한테 언제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자가 굉장히 다른 걸 보고 있다 그러면 조용하게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바타가 화면에서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좀 안 예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예쁘고요. 이 친구가 손을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조용하게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해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좀 전에 뭐 굉장히 나하고 심심하다는 대화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심심하느냐? 혹시 지금도 심심하면은 아이유가 뮤직비디오가 새로 나는데 한번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대화를 저희가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SDK를 오픈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실제 그 단말 내 그 UI를 만들 수 있는 게 그건 저희는 서비스 SDK라고 하는데 그런 오픈을 했고요. 이번에 9월 말에 이제 그 음성이나 대화, 영상 API를 저희 같이 오픈을 해서 기가진이 단말에다가 그 내가 가진 컨텐츠를 연동을 해서 기가진이 고객에게 그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기가진이.ai라는 쪽에 들어가시면은 그 개발자 포털이 있고요. 이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저희의 음성 인식이나 대화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기가진이의 본인의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 기가진이를 좀 풍족하게 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같이 나갑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 요 내용은 좀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SDK를 이용을 해서 일부는 저희가 새로운 마켓을 오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오픈하고 있는 마켓들은 첫 번째로 이제 금융이나 주식 등 관련해서 우리은행이랄지 K뱅크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형태들이 이 서비스 SDK나 대화 SDK를 이용을 해서 실제 기가진이에서 이 각각의 회사에서 직접 이 페이지를 만드셨고요. 이걸 좀 저희 들어와서 기가진을 통해서 각 은행이나 주식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내 계좌의 잔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은 실제 거기에 답도 알려주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커머스 쪽을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TV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쇼핑이 있는데 TV 쇼핑에서 보다가 이거 좀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주문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실제 이제 화자 인식을 통해서 이제 말로 결제를 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현재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의 지금 아파트에다가 현재 지금 기가진이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부른다거나 내가 지금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뭐 또는 내 집안에 있는 어떤 가전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저희가 실제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실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기가진이가 실제 다른 AI 스피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이제 TV 화면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거실에서 TV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좀 확인할 수 있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범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호텔 쪽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다국어로 기가진을 시연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평창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전화로 물어보거나 기가진에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AI 콜센터 형태로 현재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남에 가시면은 5번 출구인가요? 그쪽에 가시면은 KT 에비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은 저희가 KT 상품이랄지 저희 스마트폰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기가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이제 살 수 있는 무인 매장 형태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유리창이에요. 그래서 유리창에 이런 기가진이 이 나타나서 이제 길 가는 분한테 자 안녕하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호객행위도 하고요. 호객행위 하고 나면은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쪽 이제 로봇이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이분이 좀 갤럭시 S7 8인가요?를 이제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불려주고 이렇게 화면으로 알려주는 그런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이 유리창에 있는 걸 저희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실제 관련된 뭐 상품이랄지 간단한 것들을 실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레드 TV 셋탑 박스에도 지금 10월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 올레드 TV 중에서 지금 UHD 3 셋탑이라고 있는데, 그걸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제 좀 기가진이하고 동일한 형태의 그 대화를 지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음성 검색만 가능했는데요, 얘를 이제 음성 대화 형태로 해서 이제 대화 비서가 모든 올레드 TV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확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콜센터에서도 저희 관련된 내용들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기가진이에서 이제應用되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대화 기술뿐만 아니라 또 분석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상담원이 이제 그 분석한 상담원이 이제 대화한 내용을 이제 녹취를 해서 걔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요 최근에 어떤 대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걸 우리가 그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파악하는 이제 인사이트를 만든 것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지금 작년에 거의 끝났고 실제 사이트에 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담원이 지금 대화를 할 때 상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IVR 그 전화 교환기를 통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저희 대화 시스템이 먼저 받아가지고 내용을 분석을 해서 간단한 대화면은 바로 이제 답변을 내보내고, 좀 굉장히 어렵거나 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상담원에 넘겨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는 동영상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내용 다 끝났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도 우리가 좀 가야 될 기술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 저희가 굉장히 그 음성 인식이랄지 대화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그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그 분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아까 잠깐 얘기 들었듯이 이제 그 심층 분석을 하는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들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성 인식이랄지 이런 부분도 곧 적용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